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게 사건은 참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 중개업자가 내가 을이다, 건물주다 라고 하면서 을이 와서, 을하고 병이 와서, 을은 내가 소유자다 라고 했고, 병은 임차인이다 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하나 써줘라 라고 해서 을병 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병은 이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정에게 돈을 빌렸어요.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임대차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안이 아주 특이한 사안인데, 그리고 좀 사례가 간혹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 전혀 임대차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개업소에 그냥 슬쩍 와서 대피를 좀 해주세요. 5만원 줄 테니까 대피를 좀 해주세요 해서 대피를 해줬더니 그거 가지고 그냥 어디 담보 잡히고, 계약서를 담보 잡혀 돈 빌리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중개업자가 과연 중개행위를 했느냐 하는 부분 가지고 나중에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 여러분들이 부닥친다면 가급적이면 그냥 대필이라는 부분을 대필이라는 단순 중개행위가 아니라 대필이라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그렇게 표시하시는 게 좋아요. 계약서에다가 명판을 찍지 마시고 그냥 단순 대필임 이렇게 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중개업자 명판이 찍힌 그걸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중개업자 갑은 당사자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중개한 바 없는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임대인 명의가 위조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정으로 하여금 기재된 내용대로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믿고 그 병의 변제 능력을 잘못 알고서 돈을 대야 하는 그런 손해를 입게 했다. 책임을 물었습니다. 조금 억울하죠, 이 케이스는. 이런 데서 쓰여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직원이라고 하는 병이 내 거다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게 사기였습니다. 근데 병이 그 당시 내 거다라고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등기부등본이 위조된 거였어요. 등기부등본은 사실 위조하기 쉽죠. 용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용지에다 그냥 프린트하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이제 거래하실 때 계약 직전에 바로 요즘은 떼보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을.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힘들었죠.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서 해야 되고 또는 며칠 지난 거 이제 보여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계약하실 때 바로 떼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례는 아마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니까 맞겠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계약을 체결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법원 사례입니다. 아파트 이 소유 명의자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위조한 을로부터 아파트 임대차를 알선받았습니다. 알선받았어요. 그리고 알선받아서 을과 그 사기꾼 을과 병 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후에 을로부터 임대차에 대한 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임대차를 알선해달라는 병의 부탁을 받고
병과 임차인 정 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을하고 병이 사실은 다 사기꾼이에요. 을병이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병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거 나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 넣어야겠다. 그랬으니까 중개업자는 예전에 자기가 해줬으니까 쉽게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자라고 하는 을한테 전화해서 이거 지금 병이 집 내놨는데 이 사람한테 돈 돌려줘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지금 병이 새로 그 계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고가 터져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게 된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죠. 역시 을부터 지금 잘못된 거죠. 그죠? 을이 잘못되니까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결국. 을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이 경우에 사실 우리가 예전에 대부분 판례들을 쭉 이렇게 보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저 사람이 과연 본인이냐, 진정한 권한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믿어서는 안 되고 등기권리증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임대차 사례가 아니라 대부분 다 매매 사례였어요. 근데 그런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하고심 판결들, 이렇게 임대차 과정에서 본인을 사칭한 이런 사례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차 과정에서도 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진짜 임대인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당시부터 등기권리증 같은 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고심 판례에 약간 일관돼가는 태도입니다. 이게 저는 조금 좀 수긍을 못 하겠더라고요. 매매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은 그래도 관행이 임대차 체결할 때 계약 체결 당시부터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라. 이건 조금 심한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원은 임대차 관계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의뢰인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고객 관계 너무 의심한다, 저 사람. 이런 평을 듣기 싫어서 계약 체결하시려고 잘 안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어쨌든 알고는 계십시오. 내가 잘못하면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은 이런 사례를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고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질 자세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천법원, 남부법원. 신분증 위조에서 소유자로 자칭하는 을로부터 아파트 임대알선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기꾼은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계약하면서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둔 그런 상태였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친 경우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등기권리증을 계약 당시부터 확인하라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강의 내용이 이게 가볍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저도 약간 강의하면서 약간 디프레스가 되네요. 책임지는, 이렇게 하면 책임집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저도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근데 적절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프로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프로로서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저렇게 잘못하면 책임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가 이번 뒷조사를 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좀 조사를 한다든지 손님 기분을 맞추지 않고 거래를 스무드하게 이렇게 체결해내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가처럼 저처럼 이 변호사처럼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중개업자로서는 또 적절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꿰뚫어 보시면서도 또 적절한 융통성,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참 어려운 일 같아요.
하여튼 뭐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그 업무 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좀 그 돈 많이 버시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